네, 엄정화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가 어제 대전의 세트장에서 촬영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송문선 기자에게 영화에 대한 소식 들어보겠고요. 자, 이어서 호로비츠를 위하여와 같은 이 드라마 중심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 새해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영화들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 엄정화 씨가 주연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영화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할게요. 네, 이 호로비츠를 위하여는 유능한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여자 주인공 김지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엄정화 씨가 주인공을 맡은 역인데요. 이 김지수는 변두리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초보 선생님인데요. 하지만 전공자 위주로 자기는 학생을 가르치겠다면서 자기한테 어떤 결정적인 기회만 오기만을 기다리는 조금은 철부지의 노처녀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김지수가 어느 날 불우한 환경의 어린 피아노 천재 윤경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윤경민이라는 아이가 피아노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경민이를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키우는 꿈을 갖게 됩니다. 네. 네. 사실 왜 클래식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호로비츠? 누구지? 하는 분들 참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호로비츠라고 조금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게 여기실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이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라고요. 20세기 러시아 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네.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호로비츠는 현존하는 피아니스트들이 뽑은 가장 부러운 피아니스트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이 김지수가 가장 존경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인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또 지수가 이 경민을 보고 이 호로비츠의 천재성을 투영하게 되는데요. 영화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로비츠를 위하여라는 제목 속에 이제 부제격으로 나의 작은 호로비츠를 위하여라고 해서 이 경민을 뜻하게 되죠. 네. 근데 지금 화면을 잠깐 보니까 또 우리 윤경민 역을 맡은 신희재 군 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네, 제 신희재 군은 7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 9개월 만에 콩쿨 대회 1등을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와 함께 협연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제작진이 1년 동안 수소문을 해서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니까 피아노를 치는 솜씨에 실력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요. 또 연기력이 상당히 연기를 했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기력이 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주 당돌하고 또 자신감 있는 연기를 펼쳐서 좀 인상 깊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야, 피아노도 잘 치고 연기도 네. 잘하고 참 다재다능한 신희재 군인데 좀 잔잔한 드라마 중심의 영화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참 올해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네. 이런 영화들이 좀 인기를 끌었죠. 마라톤을 네. 시작으로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마라톤도 그랬고 또 마파도라는 영화도 있었죠. 네네. 그리고 전도연, 황정민 씨가 주연을 맡았던 너는 내 운명도 있었고 또 엄정화 씨, 황정민 씨, 김수로 씨가 주연을 맡았던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과 같은 영화들이 있었죠. 네. 네, 지금 나가는 화면은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고요. 이런 영화들은 어떤 대작 영화들, 또 블록버스터 영화들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이 투입된 소규모 영화들인데요. 하지만 스토리와 또 드라마적인 요소를 아주 잘 살려서 많은 관객을 모았습니다. 네, 지금 마라톤과 같은 경우에는 500만 관객이 넘었죠. 네. 좀 이런 영화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네. 큰 감동을 얻고 오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마파도와 너는 내 운명도 300만, 그리고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도 200만 관객을 훌쩍 넘겨서 모두 좀 알찬 흥행 성적을 기록했던 영화들입니다. 근데 또 그러고 보면 이와는 반대로 좀 이렇게 대규모 제작을 들였던 영화들이 네. 또 좀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100억 원대 제작비에다가 흥행 보증 수표라는 그런 스타 배우들을 앞장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흥행하지 못했던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이 설경구 씨 주연의 역도산, 그리고 송강호 씨와 유지태 씨가 주연을 맡았던 남극일기가 조금 그렇죠.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또 이 하지원 씨, 강동원 씨가 주연을 맡아서 화제가 됐던 이 형사 듀얼리스트도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는 작품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많은 상을 수상을 했지만 관객들은 조금 냉담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 개봉했던 장동건, 이정재 씨 주연의 이 태풍 영화도 이 개봉 전까지는 열기가 아주 대단했는데요. 네. 그 열기가 너무 빨리 사그러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난 1일까지 전국 관객 385만 명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상 저조한 기록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는데요. 하지만 태풍의 제작비를 감안하면 이 정도 관객 수치가 흥행했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태풍이 너무 빨리 잠들어 버렸네요. 네, 이 태풍이 마케팅 비용까지 합하면 총 200억 원, 그리고 순 제작비만 150억 원이 들었는데요. 이 정도의 제작비라면 한 700만 관객이 넘어서야지 그때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 비디오나 DVD와 같은 부가판권 그리고 해외 시장 수입까지 포함을 했을 때도 전국 관객 한 400만 정도를 넘겨야 손해를 면할 수가 있겠고요. 네, 좀 청현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청현도 100억 원 가까운 제작비가 투입이 됐는데요. 지난 29일 개봉해서 34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을 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저조한 오프닝 성적을 기록했다는 반응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렇게 참 뭐 스타 배우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제작비 이렇게 참 대작 영화들 블록버스터 영화들만이 살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일단 뭐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봤을 때는 이 스타 배우가 등장하고 또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들이 가진 어떤 막강한 파워 이런 건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영화들만이 살 길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흥행에 좀 실패한 경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럴 때 오히려 좀 적은 제작비의 알찬 영화들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있는데요. 오히려 더 실속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뭐 너는 내 운명 이런 영화들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이 태풍과 킹콩과 같은 이 대작 영화들 사이에서 이 손예진 씨와 송일국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작업의 정석이 아주 반짝 빛을 발했습니다. 네, 작업의 정석은 이 대작 영화들 사이에서 2주 만에 무려 1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지금 짭짤한 흥행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참 손예진 씨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죠. 이 대작 영화는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작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또 투입된 제작비에 대한 부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진 소품 영화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강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뭐 흥행의 관건이 이 제작비의 규모보다도 잘 구성된 스토리, 또 매력 있는 드라마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도 이렇게 좀 작은 규모 이런 좀 드라마 중심의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나요? 네, 일단은 아까 뭐 촬영 현장 보신 호로비치를 위하여가 있고요. 네. 또 김지수 씨와 유지태 씨가 주연을 맡은 가을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또 조승우 씨와 강혜정 씨 커플이 등장하는 영화죠. 도마뱀이 있고요. 또 설경구 씨와 송윤아 씨의 사랑을 놓치다와 같은 이 소품 영화들이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 나눴던 영화들 좀 이렇게 현실성 있는 영화들이어서 네. 관객들이 더 공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소규모 영화들의 승부수, 강점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이 소규모 영화들, 소품 영화들이 이 볼거리와 스펙타클을 조금 강조하기 어렵다는 좀 맹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더 호소력 있는 소재와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드라마가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어제 호로비치를 위하여 촬영 현장에서 이 민준기 프로듀서와 또 권영진 감독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근본적으로 영화는 어떤 블록버스터의 액션이나 화려한 액션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탄탄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얼만큼 잘 짜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흥행이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무슨 그 그림을 현란하게 간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드라마 위주의 그 감정하고 그 다음에는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버하지 않고 그 리얼리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시나리오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배우들 연기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이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드라마가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부분이 제작비나 예산보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이 제작비가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보다도 또 스타 배우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도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뭐 스토리고 드라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어떤 감독님과 또 프로듀서의 의견이었는데요.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또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도 이 스토리가 약하면 관객들의 호응을 얻어낼 수 없다는 점, 그런 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나눈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참 드라마에서도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가족 중심의 드라마, 그렇죠. 이런 스타 배우를 앞세우지 않아도 참 가족 중심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였네요. 네. 네, 그래요. 자, 엄정화 씨 주연의 호로비치를 위하여를 중심으로 이처럼 드라마 중심의 영화들, 이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고도 톡톡히 제 몫을 하고 있는 영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송문선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